자,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죠? 네, 바로 민주당 당권 경쟁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 그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오마이뉴스가 STI에 의뢰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지금부터 그 내용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조사를 직접 수행을 했던 STI의 박재균 책임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선거 때, 개표 때 그날 뵙고 네, 또 뵙게 됐습니다. STI가 이번 여론조사를 또 수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또 직접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여러 이제 수치, 여러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쭉 있는데 저희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바로 민주당 이 향후 지도부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그 얘기하기 전에 정당 지지도와 이 내용부터 좀 들여다 좀 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번 조사 개요 이것부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이번 조사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STI가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요. 6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네. 휴대전화 가상번호 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9%,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 포인트이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번 정당 지지도 잠깐 짚고 저희가 넘어가 보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저희 이제 응답자들에게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었을 때 네. 국민의힘이 이제 41.2%, 더불어민주당이 40.5%,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1.5%, 진보당 0.9% 순으로 나타났고요. 네. 민주당과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에서 좀 박빙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런 흐름들이 좀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네. 좀 정기 조사를 하는 기관들 여론조사를 좀 보시면은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좀 하락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추세가 나타나면서 네. ARS 조사에서는 거의 두 정당 지지율들이 많이 붙어서 나타나고 전화조사에서는 그래도 좀 차이가 나지만은 이런 민주당의 하락과 그 국민의힘의 상승 추세는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 STI뿐만이 아니고 그 전에 나왔던 조사에서도 흐름이 뭐 일관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뭐 지방선거 민심이 이제 지방선거 결과로 인한 민심이 이제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예상보다 조금 부진하고 네. 또 지방선거 평가함에 있어서도 다소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민주당 지지층 중에 이제 외곽에 있으시던 분들이 조금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닌가, 좀 실망을 하신 게 아닌가 싶고 뭐 선거에 좀 생각보다 부진한 것도 좀 아쉬운데 누군가가 이제 똑바로 책임을 지고 이런 모습들을 잘 보이지 않으니까 네. 외곽 지지층들이 좀 빠진 게 아닌가 싶고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서 예상외로 이제 승리를 하고 뭐 이제 평택을이나 이제 뭐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국민의힘은 아니지만 또 네. 이런 보수층들이 보수 진영 승리를 하면서 예. 아무래도 좀 이제 빠져있던 그런 보수층들에게 좀 재결집의 명분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어느 역대 이제 선거가 끝난 여론조사를 보면 역대 여론조사를 보면 네. 선거에서 이긴 정당은 지지율이 올라가고 선거에서 이 진 정당은 이제 떨어지는 게 자명하거든요. 네. 선거 사이즈마다 이제 영향은 다양하지만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누가 이기고 누가 졌냐 이거를 봤을 때 뭐 이제 광역단체장의 숫자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르지만은 네. 이 누가 이기고 누가 졌는지를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거는 선거 직후에 정당 지지율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요거를 보면은 이런 여론을 기준으로 선거의 승패를 좀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른 그런 흐름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차기 민주당 대표 지지도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습니다. 보니까 이제 조사한 다음에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에 대한 그 결과 우리가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만 볼 수 있는 결과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이 조사한 다음에 이렇게 결과를 추출해낸 겁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예. 조사를 한 후에 이제 민주당 지지층만 따로 한번 이제 당 대표 지지율을 이제 산출하고 또 무당층까지 합쳐서 이렇게 산출해보고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한 건데요. 네. 사실 이제 민주당 당 대표 선거가 당원 투표랑 국민 여론조사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 여론조사를 좀 예상해 보기 위해서 민주당 지지층과 국민 여론조사 방식이 민주당 지지층과 이제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측해 보기 위해서 예측해서 이제 민주당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으로 해서 통계를 내봤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당심 당원 투표 당원 결과를 투표. 좀 간접적으로 보기 위해서 아하. 뭐 당 지지층만 이렇게 뽑아서 한번 산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 대표 선거 이제 전당대회 새 지도부 선출하는 그 룰에 이제 맞게 여론이 어떻게 지금 돼 있는지 한번 살펴봤다 이런 건데요. 자, 두 결과 그럼 하나씩 살펴보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게 두 결과가 사실 좀 모두 같은 좀 경향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거는 그 저희 오마이뉴스 기사가 더 기사를 한번 그래 예쁘게 보죠. 나와가지고 예. 보시면은 자, 이 옅은 파란색이 보시면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고 아하. 진한 파란색이 민주당 지지층의 무당층까지 더한 결과인데 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제 김민석 총리 34.8%, 정청래 대표 20.3%, 우원식 전 의장 14.3%, 네. 송영길 전 대표 13.8% 순으로 나타났고요. 음. 무당층까지 포함했을 때도 뭐 수치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 순위나 경향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당신과 민심이 어느 정도 커플링이 되어 있지 않나. 그만큼 이제 민주당이 좀 전국 정당이자 수권 정당으로서 좀 면모를 가지고 나가는 것에 좀 반증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 그러니까 이 당원 투표 그걸 좀 산정해서 본 그 결과는 김민석 34.8, 정청래 20.3, 우원식 14.3, 송영길 13.8 이렇게 순으로 나타났고 무당층까지 포함했을 때 그러면 여론 조사 그거 좀 산정해서 본 거죠. 네. 김민석 31.3, 정청래 18, 우원식 13.6, 송영길 11.3 이렇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수치를 보면은 그냥 비슷하네요. 비슷하게 이렇게 나왔네요. 이번 결과 좀 의미하는 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한마디로 좀 김민석 총리 대세론이 좀 불붙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제가 통계표를 좀 보여드릴 네네. 건데요. 한번 볼까요? 통계표 좀 확대를 좀 해볼까요? 화면 확대가 네 직접 하셔야 되면 저희가 예. 따로 시스템이 없어서 네.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이제 오자 대결일 때 이제 통계표인데 이제 성별 연령 뭐 할 거 없이 김민석 후보가 총리가 가장 앞서고 있고 네. 이제 권역별로도 뭐 연령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권역별로도 지금 뭐 대전, 충청 요 한 군데를 빼고는 김민석 총리가 또 가장 앞서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 예. 민주당 뭐 무당층 할 거 없이 김민석 총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아시다시피 김민석 총리가 이제 당 대표 선거가 나올 거다라는 뭐 예측 뭐 하마평에 오른 지는 꽤 됐는데 그렇죠. 좀 지방 선거 전만 하더라도 예. 뭐 이렇게까지 이제 나오진 않았거든요. 오히려 정청래 대표가 좀 더 앞서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특히 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앞서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는데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좀 완전히 뒤집어진 것 같고요. 뒤집어졌다. 정청래 대표는 조금 내려가고 김민석 총리가 올라가면서 격차가 좀 더 벌어진 것 같고 네. 과거에는 이제 송영길 전 대표까지 포함해서 이제 3강으로 좀 많이 일컬어졌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송영길 전 대표 지지층이 김민석 총리 쪽으로 좀 많이 좀 이동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좀 1강으로 올라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선거 전후에 여론의 흐름이 좀 변하고 있다. 이거는 확실한 추세 같다. 맞습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다른 여론조사에서 네. 이제 뭐 이제 권리당원 몇 명 뭐 권리당원에서는 이제 정청래 대표가 앞선다 해서 뭐 당심하고 민심이 이제 좀 뭐 다르다 이런 기사를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뭐 다른 여론조사를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낮춰보는 건 아니지만 예. 그 조사가 이제 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등록은 안 된 조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내 선거 질문은 사실 공직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신고 안 하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조사를 한 것 같고 근데 당원을 몇 명을 조사했는지가 사실 나오질 않습니다. 전체 샘플은 3,000명인데 그 중에 이제 당원이 몇 명이 응답해서 그 당원들 대상으로 뭐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게 좀 그 열심히 등록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알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러 조사들에서 사실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뭐 김민석 총리가 좀 많이 앞서고 있는 게 뭐 국민 뭐 당원 지지층 뭐 할 거 없이 좀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김민석 대선에 불이 붙었다 이런 말씀까지 해 주셨는데 흐름이 당심이든 뭐 이제 민심이든
같이 커플링돼서 가고 있다. 이렇게도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상황. 그리고 보니까 양자 대결, 그러니까 가상 양자 대결도 물어봤어요. 어떤 내용 물어봤고 어떤 결과 나왔습니까? 저 이제 양자 대결 양자 대결 제 그래프로 보죠. 예, 사실 물어본 게 이제 민주당 지금 당 대표 선거가 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결선 투표를 하게 됩니다. 네. 실제 당 대표 선거 여러 명 후보가 나오더라도 음. 마지막에는 이제 김민석 총리 대 정청래 대표 결국에는 가능성이 높고 그거를 일종의 좀 시뮬레이션을 해본 것인데 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제 김민석 총리 58.7%, 음. 정청래 대표 26.4%, 민주당 지지층의 무당층까지 더했을 때는 김민석 총리 53.2%, 정청래 대표 23.4%로 네.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차이가 꽤 나는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게 김민석 총리로 좀 지지가 이제 모이는 거죠. 아까 이제 다자 대결에 보셨을 때는 예. 이제 정청래 대표 지지율이 뭐 약 20% 정도 대로 가깝게 이제 나타나고 김민석 총리 이제 30에서 뭐 35% 안에서 나타나는데 네. 양자 대결을 보면은 저희 정청래 대표는 한 5% 포인트 정도밖에 이제 올라가지가 않잖아요. 예. 근데 김민석 총리는 아까 이제 35% 30%대에서 50%뭐 크게 거의 60%에 가깝게 올라가니까 네. 이제 뭐 다자 대결을 하면은 자기가 좀 더 호감이 가는 이런 후보들을 선택을 하지만 어차피 이제 결선 투표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선택을 하고 네.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김민석 총리로 귀결되는 것이 아닌가. 저희가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면은 네. 다자 대결에서 이제 송영길 전 대표나 우원식 전 의장, 김용민 의원 이런 분들을 지지했던 이제 사람들이 한 60% 정도는 양자 대결에서 김민석 총리로 옮겨갑니다. 한 15% 정도가 정청래 대표한테 가고 네. 예. 처음에는 이제 다른 3명의 후보들 지지했던 분들이 이제 나뉘어서 가는데 김민석 총리 쪽으로 훨씬 많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래요. 이 여론의 흐름 이게 진짜 많이 달라졌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말 지방선거 전후로 달라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렇죠. 이제 지방선거 또 선거 평가에서 정청래 대표가 아무래도 당 대표이기 때문에 좀 평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당대회 때까지 계속 쭉 간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 결과가 예. 근데 이제 사실 김민석 총리는 상대적으로 그 부분이 좀 자유롭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은 뭐 좀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좀 해봅니다.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 그러면 이걸 한번 또 이 결과 한번 보죠. 지방선거 결과 만족도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앞으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연임에 도전한다고 하면 유불리 좀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이 질문은 이제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네. 이번 선거 결과에 이제 잠시만요.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예. 네.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제 예. 만족도를 물어봤습니다. 이제 전체한테 물어본 질문인데요. 사실 좀 우픈 현실인데 누구도 네. 좀 만족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각자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제 만족 26%, 뭐 불만족 68.6% 이렇게 나왔는데 네. 요걸 이제 요것도 통계표를 좀 살펴보시면 통계표를 보겠습니다. 이제 요게 이 앞에가 요게 만족이고 옆에가 이제 불만족인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불만족이 네. 57.1%로 더 높고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사실 더 높죠. 82.3%가 불만족.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이념 성향별로 봐도 진보도 불만족이 높고 중도도 불만족이 높고 네. 보수도 불만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누구도 사실 만족하지 못한 지방 선거인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했습니다. 네. 누구도 만족하지는 못했다라는 거. 그런데 이게 이제 지방선거 이제 결과에 대해서 지도부 책임에 대해서도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네. 나는 선거 결과에 불만족한다라고 한 분들한테 이제 민주당 이게 지도부 책임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제 네. 매우 그렇지 않다부터 이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촉도로 이제 질문을 이게 한 건데요. 네. 4점 촉도 그리고 잘 모름 이렇게 질문을 한 건데요. 예.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렇다. 그렇다가 이제 71.7%가 나타난 것이죠.
네. 매우 그렇다와 어느 정도 그렇다가 71.7%. 그리고 여기서 제가 좀 눈여겨 본 것은 예. 이 민주당 지도부 책임이라는 것에 이제 그렇다라고 한 응답층이 아, 이건 이제 민주당 지지층입니다. 지지층 중에서 예. 20, 30대에서 좀 상대적으로 높고 또 특히 이제 매우 그렇다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 중도층인 분들, 네. 중도층인 분들에서 이제 지도부 책임이라는 응답이 높고 역시 매우 그렇다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근데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면 이제 2030 중도층 민주당 지지층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새롭게 유입된 네. 민주당 지지층 뭐 이재명 정부의 이제 여러 가지 성과들로 인해서 음. 뭐 이른바 뭐 뉴이재명 이렇게 네네. 표현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이 지방선거에서 지도부 책임을 조금 더 크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 이렇게 좀 그렇게 볼 수 분석을 있겠네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제 그렇게 보면은 지도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이제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도부 책임에 이제 동의하는, 그러니까 만족을 못하는 사람 중에 지도부 책임 네. 얘기하신 분들이 10명 중에 7명 넘게 나오고 있다. 이게 진짜 이 의미가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대표 선거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뭐 예. 후보별 지지율 변화와 이 음. 좀 일맥상통하는 좀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국민의힘 지도부 책임에 대한 동의 이것도 이제 물어봤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나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선거 결과에 불만족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이것도 이제 동의한다는 분들이 있었지만은 지도부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다는 응답, 동의한다는 응답이 이제 36.0%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제 아까 71.1%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오히려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민의힘 지지층들한테는 좀 더 뭐 사랑받는 건가 이렇게 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한테 이번 지방선거 자체가 사실 시작하기 전부터 너무 어려운 선거였기 때문에 이거를 모든 걸 뭐 지도부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가 이런 좀 지지층 분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꼭 뭐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지도부의 책임을 묻는 게 오히려 더 엄중하게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을 물었다라고도 맞습니다.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이 예. 부분은 참 이 차이가 나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장동혁 지도부가 못 간 곳도 있고 장동혁 대표가 잘 못 간 곳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대표 지도부 없이 치른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예. 책임을 묻기도 좀 애매한 상황. 예.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정청래 대표는 사실 여러 이제 지역을 다녔고 특히 전북, 호남 여기 집중하는 모습도 봤었고.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서는 아니 왜 우리는 지원 안 해줘? 또 우리는 왜 이렇게 소홀히 해, 홀대해? 이런 논란도 있었던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뭐 또 이제 뭐 하나의 사건이긴 하지만 네. 또 이제 여기 부산 북구에서 있었던 뭐 이제 오빠 논란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되게 자극적이고 사람들의 좀 뇌리에는 박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네. 몇 가지의 좀 그런 이슈들, 아하. 실책들이 또 아프게 평가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런 평가 과정에서 전당대회 여론의 흐름을 볼 수가 있다. 이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유에 대해서 따로 이제 물어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결과 나왔습니까? 요거는 사실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유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한테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들한테 왜 사실 패배한 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왜 진 거 같냐고 이제 물어본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후보의 경쟁력, 뭐 당의 대응, 그리고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정책 또는 이제 정부의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 여론 이런 네 가지 보기로 물어보았는데 네. 좀 당의 선거 대응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좀 여론조사 결과 당 지도부에 좀 뼈아픈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좀 지지층의 여론이 좀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크다. 네. 이 흐름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도 들어봤습니다. 이건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이재명 정부 이제 국정운영 평가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예, 잘 하고 있다가 긍정 평가 54.7%, 네. 부정 평가 41.0%로 나타났습니다. 음. 사실 이건 최근에 이제 정기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국정 운영 평가가 긍정 평가가 좀 하락하고 부정 평가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지방 선거에서는 뭐 정부가 크게 하는 역할은 없잖아요. 정부가 선거를 이제 뛰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뭐 정부가 특별히 이제 긍부정을 막 평가받을 만한 이슈가 최근에 많았던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결국에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지방선거 결과가 역시 반영된 거 아닌가, 민주당 지지율 하락과 같은 음.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지도자 적합도 이것도 물어봤는데 다음 중 국가 지도자를 가장 적합한 인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이거는 일부 정치인을 주요 정치인을 정해놓고 물어본 거죠? 예, 맞습니다. 예. 8명 정도 해서 이제 뭐 보수 진영하고 이제 음. 각각 이제 4명 정도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네. 민주진보 진영 4명 이렇게 물어본 것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오세훈 시장 16.4%, 김민석 총리 15.3%, 한동훈 의원 15.0% 이렇게 이제 오마이뉴스 여기 기사에 이렇게 딱 사진 나와 있는 것처럼 네. 3강 구도가 3강 구도다. 좁혀지지 오세훈, 않나 김민석, 한동훈 맞습니다. 3강 구도로 지금 보여지는 상황이다라는 건데 지금 8명의 이 주요 정치인 보면 오세훈, 김민석, 한동훈, 장동혁, 조국, 송영길, 정청래, 이준석 이렇게 8명 정해놓고 물어봤을 때는 이런 흐름이다라는 거 예. 순위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기 지도자 이거는 뭐 앞으로 변할 일이 많으니까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많이 남았기 예. 때문에 하지만 지금 여론의 흐름을 한번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 국정조사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사태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어떤 결과 나왔습니까? 예. 이거는 이제 재선거가 음. 필요 없고 이제 사법적 책임 물어야 한다는 응답이 34.1%, 네. 전국적으로 재선거 실시 31.3%, 서울 등 문제 지역만 재선거 실시 27.2% 이렇게 나타났고요. 이게 사실 앞에 두 개 어쨌든 재선거를 뭐 서울이든 뭐 문제 지역만이든 전국적이든 네. 재선거를 해야 된다는 응답이 좀 과반이 나타난 것이 좀 주목할 지점입니다. 그렇네요. 이거는 재선거 얘기를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여론을 쭉 보면은 전국적으로 재선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이거는 여론의 흐름이 확실히 이번 사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이거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 보시면 이게 이제 예. 통계표인데 전국적 재선거 실시가 이제 2030에서 특히 높습니다. 그렇네요. 그거는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인 것 같고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제 전국적 재선거 실시가 높고요. 민주당 지지층에서 사실 이 서울시장 서울 등 문제 지역만 재선거 실시가 높은데 네. 아무래도 좀 서울시장 선거 결과와도 좀 결부된 응답인 것 같고 뭐 이런 응답이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재선거 실시 응답이 전체적으로 한 과반 이상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이슈를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 지금 보니까 뭐 김민석 총리는 계속해서 연일 뭐 대학생도 만나고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또 강하게 메시지를 냈어요. 이런 부분들 대응을 하고 있다. 당에서도 좀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국정조사, 뭐 특검 요구 여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쭉 여론의 흐름을 쭉 본 결과 결국 뭐 지방선거 결과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는 거. 저 이제 선거가 끝났는데 끝난 것 같지 않은 좀 음.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도 사실 선거 끝나면 보통 이제 여론조사들이 별로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저희도 네. 선거 끝나면 이제 좀 여론조사가 많이 없는데 지금은 또 여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거 봤을 때 좀 선거가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다.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좀 2차전 아니면 연장전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결과가 그러면은 전당대회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어떻습니까? 예, 뭐 충분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결과가 좀 달랐으면 모르겠는데 지금의 선거 결과 아까 보셨다시피 불만족이 되게 높고 네. 결국에 사실 이번 선거 전부터 계속 그런 얘기는 지방선거 끝나고 이제 어쨌든 당권 레이스가 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미 예측됐던 거기 때문에 한 8월 이제 전당대회까지 쭉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8월 전당대회까지 이런 흐름을 간다. 오늘 뭐 정청래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는 호남을 방문했습니다. 광주를 이제 방문했던데 결국 권리당원 수가 이제 호남에 많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권리당원의 표심이 중요하다. 호남 표심이 중요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저희 이번에 오마이뉴스가 의뢰한 STI 조사 결과를 보니까 민심과 당심이 좀 같이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요. 맞습니다. 이제 여당일수록 좀 그런 면이 좀 클 것 같아요. 민심 어. 당심이 좀 결부돼서 가는 것 같고 결국에 사실 이제 당심이 또 민심하고 너무 괴리돼 있으면 그것도 이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민심이 당심을 좀 견인할 수도 있고 네.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민심의 흐름, 여론의 흐름 계속해서 주목을 해 보겠고요. 오늘 오마이뉴스가 의뢰해서 STI가 조사의 결과 오늘 내놨는데 이것도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볼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